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고수의 남미경 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장지승 기자입니다. 네. 요새 뭐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짱 고수님이야말로 서울경제신문에 계시니까 그래도 전문가 아니십니까? 저는 아니고요. 제 주변에 있는 네. 친인척 분들, 네. 뭐 친구분들 이런 쪽이 맞다. 전문가죠. 짱 고수님은 주식 고수잖아요. 지금 몰고 계시는 차가 넥소인가요? 그 차도 뭐 주식으로 벌었던 돈으로 샀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때 주식이 네. 다 올랐잖아요. 네네. 다 오를 때 같이 오른 거예요. 그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뭐 주식으로 돈 벌어서 여행도 다니시고 뭐 그러긴 했죠. 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저도 네. 뭐 마이너스 30%, 40%까지 지금. 그래요? 그럼요. 저는 네. 마이너스 5%인데. 네, 좀 여기까지만 하죠. 코인에 제가 또 묻은 게 있어가지고. 네네네, 지금. 지금 뭐, 부동산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주식 코인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우리 울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네. 미분양 사태가 좀 심각하죠. 네. 그렇죠. 울산 같은 경우에 9월 네. 기준으로 네. 1,426가구, 네. 26가구, 네. 26가구가 이제 미분양인데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3배 정도 늘어났어요.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한 5년, 6년 사이에 가장 많은 예. 미분양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부동산 가격도 지금 보면 부동산 가격이 엄청 지금 내렸어요. 예. 네. 주별로 발표를 하는데 네. 지금 한 19주째 뭐 이렇게 지금 하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내린 가격을 보면 네. 이제 주별로 이제 0.5%, 0.7%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1억에 0.5%면 1,0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그 1억 하는 아파트, 3억 하는 아파트가 150만 원 내렸다는 얘기인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더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보지 마시고 네. 그냥 이게 일반적인 퍼센트 달라요. 사실은 이 계산법이 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뭐 많이 내려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어가지고 그때 이거 얼마만큼 더 올라가야 하냐 이게 여기서 또 찍고 더 올라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게 어느 정도의 거품이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거품이라고 봐야겠죠. 네, 거품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최근에 뭐 어디 많이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1990년대 일본 버블 상황 얘기해가지고 그때 일본 부동산 다 팔면은 미국 4번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심했다가 좀 훅 떨어져가지고 네네. 뭐 지금이 정상이라 보는 거죠. 사실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때 상황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때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집 얘기를 하면 또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분과 아닌 사람의 이 그쵸. 입장 차이가 커요. 예.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가지는 순간부터 올랐으면 좋겠고 집을 안 가진 자는 집값이 좀 안정화되고 거품이 좀 꺼졌으면 좋겠고 좀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정권에 따라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전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사실 그때 내렸거든요. 그리고 많이 오른 게 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당이에요. 집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 좋아해야 돼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수 쪽이 약간 국민의힘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집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수들이. 그렇죠. 민주당 좋아해야 돼요. 집값 올려준 게 민주당이에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수 선정 뭐 말씀해 주신다고요? 보통 아파트 가격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를 하는데요. 내린 가격을 보면 0.5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와닿는 건 1억 2억 훅 떨어지잖아요. 네. 뭐 0.5% 떨어졌다 이걸 보시면 쉽지 않고요. 제가 계산법을 아까 한번 프린트해 드렸는데 네. 아 이거 보고 계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 진짜 보여드릴게. 한번 이게 안 보이나요 제대로? 보이지가 않구나. 너무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쉬워. 내가 이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읽을 수도 없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거 지수 산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저는 네. 문과라 못 읽지만 네. 저는 문과 이과 다 나왔는데 아유. 하여튼 이렇게 읽는데 네. 곱하기니까 네. 그 500세대가 있어요. 500가구가 있고 네. 그 500가구가 있는 그 지역 아파트를 산정할 때 두 가구가 만약에 거래됐다. 네. 근데 1억짜리가 1억 1천만 원에 또 하나는 1억짜리가 1억 500만 원에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아는 퍼센테이지 보면 1.1 110%잖아요. 네. 1.1 네. 하나는 105%니까 1.05 네. 두 개를 곱해요. 그리고 500분의 1승을 해요. 네. 이게 500분의 1승 네. 그러니까 보통 2승, 3승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루트로 씌운다는 얘기예요. 네네. 500분의 1 돼가지고 네. 계산하면 1.000288 나오는데요. 네. 그럼 상승률이 얼마냐? 앞에 1을 빼고 0.0288% 나와요.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예. 가장 어려운 방송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저도 모르니까 모르니까 넘길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네. 한 0.5% 내렸다 그러면은 100을 기준으로 기울기라 보시면 기울기. 그만큼 내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평균이 아니라 네. 그 그래프에서 네. 그 가팔라지기가 더 가팔라졌다. 더 많이 내린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제는 수학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뭐 어쨌든 부동산 얘기하면 뭐 결론은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이게 부동산이 앞으로 오를 거냐 뭐 언제 사야 되느냐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걸 알면 네. 쉽지 않죠. 주식 가격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집값은 여기서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저는 요즘에 네. 아파트 가격을 볼 때 네. 건설 단가를 보거든요. 네. 건설 단가가 이거는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격에서 이제 얼마나 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인지 그 정도를 좀 보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전에 우리나라는 새 아파트가 있으면 헌 아파트가 더 가격이 높았잖아요. 네. 그게 비정상인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비싸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파트를 잘 안 집을 잘 안 산다고 그러잖아요. 감가상각이 좀 심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오래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내려가고 그 새 아파트는 뭐 적정 그 건설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건설 단가에도 땅값이 포함되잖아요. 네. 땅값은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건설 단가도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 요즘 건설 단가가 너무 높아요. 지금 뭐 원자재 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그렇죠. 푸틴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 뭐 인건비야 뭐 그거는 뭐 어차피 그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또 건설사들 지금 금리,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금리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네. 최근 또 어느 정치인 한 분이 또 사고 쳤죠. 레고랜드.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파이낸셜 네. 그게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네. 이게 울산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누가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쵸. 투자를 안 하고 다 그냥 은행에 맡기려고 하고 지금은 건설 쪽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이 위축되긴 했거든요. 확실하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면서 어쨌든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고 건설사 부도 얘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쵸. 네. 나왔던 게 뭐 롯데건설 나왔죠. 태영도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금융권의 찌라시가 워낙 돌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내수 경기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이 새로운 아파트 건설을 좀 꺼리고 있거든요. 파이낸셜 내봤자 금리가 굉장히 높고 하니까 네네. 수익도 나기 쉽지 않고 지금 원자재 값도 높고 그래서 그 영향이 울산에 또 아주 크게 끼쳤죠. 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네. P-공사라고 아세요? 미술관 동원 쪽에. 동원. 네. 삿도 있던데. 그러니까 네. 그 자리가 울산의 구도심에서 가장 중심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대수가 4,000세대가 넘어요. 이게 아직 시공을 못한 거죠? 예. 관리계획 인가도 안 떨어졌고요. 그리고 건설사는 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건설사가 있었어요. 네. 롯데 건설, 네. 그다음 GS 건설 네. 두 개가 컨소시엄이었는데 롯데 GS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이때 이제 공사비 협상하면서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래서 B-공사가 계약 해지를 시켜버렸어요. 울산에서 제일 핫한 데니까 그래서 새롭게 건설사를 시공사 구한다면서 이제 들어와라. 그래서 1, 2위 현대, 삼성 여기다가 이제 얘기했죠. 네. 당연히 들어올 줄 알았겠죠. 근데 안 됐죠. 둘 다 싫다. 못 들어가겠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게 이번 달 얘기죠. 네. 11월 15일, 16일, 17일, 네. 15일 정도? 네. 11월 중순 얘기예요. 중순이고 지금. 그리고 그래서 조합이 급하니까 네. 부랴부랴 그때 이제 공고를 낼 때는 어떻게 했냐면 롯데하고 GS 컨소시엄이었잖아요. 네. 컨소시엄 계약 해지하고 시공사 구할 때 단독으로 들어와라. 컨소시엄 하지 말고. 그랬는데 둘 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꿔가지고 네. 컨소시엄 구성해도 된다. 들어와 달라 했는데 컨소시엄 구성 안 하겠대요.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내 1, 2의 건설사가 지금 같이 컨소시엄을 못할 정도니. 네. 지금 안 하겠다는 거죠. 건설사들도.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1, 2가 안 들어오겠다는데 그리고 울산에서는 제일 괜찮은 데잖아요. 네. 뭐 이제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말 다 한 거죠. 참. 여기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그때 이제 주택 가격 있잖아요. 조합원 주택. 그때 거래할 때 만약에 한 2억 하는 집이었다. 그럼 2억에다가 프리미엄이 4억 붙었어요. 그래서 한 6억 줘야 그 조합원 건물을 주택을 구입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집 허물고 짓는 거니까 이제 32평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피가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사실은 지금 이야기가 많은데 그 옆에 P-05라고 있거든요. 네. P-05도 유명했죠 예전에. 네. 그때 피가 많이 올랐죠? 그때도 P-05도 그때 피가 한 2, 3억 나왔거든요. 네, 3억 네, 정도. 네. 근데 최근에 P-05가 번영로 센트리지. 예, 맞아요. 네. 이게 내년 9월이니까 10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최근에 거래된 얘기 들어봤는데 네. 마이너스 P가 붙었답니다. 그러니까 2, 3억 하던 게 지금은 다 날아가고 네. 그냥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예. 그죠. 어쨌든 앞으로 조금 더 관망을 해야겠다. 그렇죠.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관망 플러스 뭐가 또 더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또 있거든요. 네. 지금 분양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여기는 또 굉장히 핫하죠. 예. 울산 지역 분양가가 최근에는 이제 그 평당 1,800만 원 정도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1년 전에는 한 1,400만 원 정도였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한 27% 올랐다 그러는데 전국 최고 상승률이거든요. 지금 2,000 넘었었지 않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이제 곧 할 곳, 그러니까요. 뭐 옥동에 유명한 곳이 있는데 네. 옥동은 네. 이게 분양이 거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하는데 네. 그래서 한 2천 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과연 될지 네, 관심사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